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어 카페의 네이버 머니어 카페의 조반정입니다. 최근에 그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계속해서 뉴스에 중국 증시의 급락의 이유로 뭐 한국 증시가 떨어졌다, 뭐 유럽 증시가 떨어졌다,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라고 많이들 합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중국이 급락해서 지수가 급락한다? 어느 정도의 연동성은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너무 중점을 두는 것도 참 웃긴 일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뭐 1월 1일에 서킷 브레이커스 발동 이후에 뭐 그때 당시에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그런 제도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 주식 매도하는 거를 좀 막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불안감에 팔았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야 좀 음봉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중국발 뭐 서킷 브레이커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얘기, 중국에 대한 공포, 중국의 성장성들 이런 얘기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또 해외 지수 어느 정도 연동되는지 중국 증시가 급락해서의 이유인지 굉장히 웃겨요. 왜냐면은 데일리 기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근데 데일리 기사다 보니까 어찌됐건 하루에 한 번씩 그런 뉴스를 내야 된단 말이죠. 중국 증시 급락하면 중국 증시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위해서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유가 하락하면은 유가 하락을 맞추고 유가 상승하면은 또 유가 상승에 또 맞춥니다. 예전에는 2008년, 2007년 이때는 유가가 너무 상승해서요. 그때도 문제가 됐어요. 어쨌든 급격하게 상승하고 하락의 문제이겠지만 지금도 저는 유가 그냥 안정적인 하향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뭐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중국 벗겨보자 해가지고 중국을 완전 홀딱 벗기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상위 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계속 음봉이죠. 왜냐면은 2015년 1월 19일부터 2016년 1월 7일입니다. 좀 표시를 좀 해놔야겠네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그쵸? 일단은 2015년 기준에서 한번 연동을 한번 보시죠. 예전에도 중국 증시 급락했을 때의 흐름입니다. 2015년 중국 지수 5% 이상 급락 일지인데요. 자,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7% 하락했는데 이때는 다우 휴장이었고요. 닥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또 니케이도 상승, 코스피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에서도 5월 28일에는 저가가 6.5%, 종가가 6.5%, 마이너스 6.5%, 저가가 마이너스 6.63%, 다우가 마이너스 0.20, 저가가 마이너스 0.53인데, 닥스는 오히려 저가 기준에서는 요거 반대로 됐네요, 그렇죠? 종가 기준에서는 양봉으로 마감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종가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표로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있습니다. 상해 종합 5% 이상 급락했을 때의 연동 부분입니다. 연동 되나요? 안 되죠? 최근에는 음봉이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요. 변동성 한번 보십시오. 7%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1월 7일 어제죠?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중국 시장이랑 같이 또 연동이 되잖아요. 같은 시간대 장중에서 막 움직이는데 급락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자꾸 중국 증시 때문에 급락. 중국 증시 때문에 미국이 크게 움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국 증시 가지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있는 대북 리스크들.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왜 대북 리스크가 나오냐면 신년사 하죠. 그러면은 또 이번에 또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로 초대받을 텐데 받을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한번 도발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를 도발할까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총선도 있다 보니까 미국에 대선이 또 있잖아요. 대선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이목을 받기 위해서 어, 집중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북한 대선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도움 좀 받아야 되고 어쨌든 세계가 지금 북한 조그만 나라에 일단은 질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아는데도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왜냐 평화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전쟁에서 확 밀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막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이렇게 뭐 이야기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북한 리스크에 대한 급락은 호재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 업종들 보시고 오히려 매수 기회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코스피 종합지수 월봉으로 잠깐 볼게요. 자, 잠깐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그 미국전이 끝나고 저도 이제 잠깐 이렇게 찍고 해드리는 부분인데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요, 그 동안에는 이 부분 지금 여기에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이후 급락 후에 이때 그리스 사태 이후에 자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최근까지 지금 2012년부터 지금 2016년 최근까지 계속해서 월봉 기준으로 60월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저점을 다지면서 계속 올라갔지만 박스권 흐름에서 그닥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추가적인 우리나라의 더욱더 성장성이 기대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또 기타 세계의 글로벌 경제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아직은 뭐 이게 한계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60월선을 지지를 간신히 받아줬었다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최근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박스권을 뚫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도 이때 2011년 8월 기준 이 월봉 차트 기준으로 2011년 8월 기준 이때 고점을 또 뚫는 거 아니냐. 2011년 7월 이 기준을 뚫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 하락 매물이 또 쏟아지면서 이때 제약주들 박살 났잖아요. 이때 제약주들 박살 나고 뭐 여기서 꼬리 달고 반응이 나왔지만 엄청나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급락장으로 보이는 그런 연출이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60월선조차 이탈했고 이제 완전히 역별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시장 부분 잘 살펴보시고 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형주보다는 대형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또 STX라든지 이런 조선업종들 대형주들이에요. 그런 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지수가 올라가면 대형주들을 보는 게 맞아요. 왜냐 지수 대비 지수를 끄는 거는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계속 박스권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이때서부터 어디까지?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그래서 최근에는 뭐 테마주라든가 뭐 또 이때부터 테마주 또 정책 수혜주 뭐 이런 것들도 다 테마주이지만 그런 개별주들이 어찌됐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 급락장이 오늘 지수가 하락할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예상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꼬리를 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저 완전히 일봉상으로는 이건 뭐 개판이죠. 지수가 개판이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도 계속 낮추고 있고요. 근데 단기 이제 지지선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개별주 위주로 많이 바라보시고요. 지수 상관없이 코스닥 위주로 지금 한번 보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지를 계속 해주면서 이쪽에서 어찌됐건 박스권이라도 일단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주들 다시 한번 또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 6구전법에서도 지금 포착되는 종목도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유료 그런 거 아니고요. 좀 약간 재능 기부식으로 투자자 제가 주식을 하니까 제가 주식을 했었던 내용들을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하고 회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카페 회원님들과 또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마음 놓고 참여하셔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그 종목에 대한 피드백 또 시장에 대한 피드백들 물어보시고 피드백들을 받으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들만 언급해드려요. 종목 추천 같은 거는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것들 또 총선에 대비해서 그런 관련주들 바라보시고요. 또 북한 관련된 거 테마는 항상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수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은 머니카페 네이버 머니카페 찾아오시면요. 제 그 카테고리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님들도 실력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또 시장 분석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른 윤정두 대표님이나 뭐 박영우 대표님 유명하시죠. 그런 분들 또 무료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관심 종목 그분들의 또 관심 종목들 올려져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2016년 1월 8일 아침 7시 지금 28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아침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장중 스팟 또는 장중에 또 글로써 종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또는 매주 수요일마다는 이제 특집 방송을 진행해서요. 이 증권학계에 계신 분들,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또는 뭐 M&A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의 좀 인터뷰도 있을 예정이에요. 수요일 정도에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승 조민영의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필승!